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최 씨.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그는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바랐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결혼 10주년이 된 지금은 아내 행각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기 때문인데요. 아침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아이들의 식사도 챙기지 않아서 매일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 씨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새벽까지 잠도 못 자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백다희 아나운서가 이 사연 PT를 딱 하는 순간부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이혼하라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아닙니다. 이 진지하게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이거 저희가 약간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10년 차 부부. 그럼 10년 내내 이 아내가 이렇게 나몰라라 했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내는 원래 직장에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이 최 씨 부부의 신혼집이 이 최 씨 직장과는 굉장히 가까운데 아내 직장과는 거리가 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출퇴근 시간이 훨씬 길다 보니까요. 집안일은 주로 일찍 집에 도착하는 최 씨가 도맡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 씨는 이 아내가 너무 출퇴근을 힘들게 하니까 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최 씨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게 좀 당연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최 씨도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다곤 하는데 사실 이 부부가 이때까지만 해도 맞벌이였고 또 아내는 출퇴근 시간에 자신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큰 불만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배려심이 많네요. 이 정도면. 그러게요. 게다가 또 처음부터 전업주부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날 때마다 1년씩 육아휴직한 거 외에는 계속 직장을 다녔고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아이 돌봐주는 사람을 또 따로 두고 시댁 식구들도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직장 다니는 걸 좀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멀미도 많이 나고 또 왕복 3시간이나 멀기는 멀었던 모양입니다. 왕복 3시간. 왕복 3시간이면. 그래서 신랑이 그런 제의를 해요. 그러면 회사 그만 다니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만 돌보는 걸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고 아내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서로 기분 좋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신 것처럼 서로 기분 좋게 합의하에 퇴사를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당연히 한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전담해 줬으면 별별 상담소에서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지 않을 텐데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아내가 그냥 나 몰라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부가 됐기 때문에 좀 가정을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2명이 되니까. 그래서 최 씨 같은 경우는 일을 좀 늘린 거예요. 더 돈을 벌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해 주는 게 아니고 일에 관심이 없는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평생 일 안 해보던 아내가 시작하려니까는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하는 척 하더니 이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쓰면 되겠지만 그럴 여유는 없기 때문에 아내가 좀 해주기 바랬는데 현재는 지금 이 아내가 집안일에 흥미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도 빠졌지만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사파를 좀 극단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는데, 자, 소장님, 어느 정도로 가사에 무관심했던 겁니까? 네, 이 남편은 아침밥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근할 때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인사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녁조차 안 차려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도 남편이 그냥 차려 먹을 때가 많고 만약에 차려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즉석밥을 돌려주거나 햄 구워주거나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굉장히 속상하죠. 자, 일단 하루 종일 뭐가 됐든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띵동 하고 들어와가지고 현관문을 들어왔는데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 자기야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했는데 계란 후라이
네, 근데 뭘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집에 오면 일단 집안이 너무 난장판인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러네요. 이 아내가 하루 종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그 음식물 묻은 그릇들은 거실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요.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섞여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통은 꽉 차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로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요,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저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저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 친구 얘기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러면은 예? 그러니까 뭐 환영을 해주기를 해, 뭐 집에 가면 뭐 약간 좀 정리정돈이 돼 있는 그런 식이면 가서 조금 뭐 이렇게 진짜 집은 휴식 공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집에 가면 오히려 내가 막 팔을 걷어붙여서 다 치워야 돼. 그러기 싫죠. 예. 근데 이 남편이 화가 나는 건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제대로 않고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라면 끓여 먹고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뭐 도시락 아이고. 이런 거 사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빠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이런 문자가 온다는 거죠. 먹는 것만 부실한 게 아니라 속옷 양말도 안 챙겨줘서 애들이 그냥 꼬질꼬질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도 없는, 누가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처럼. 이거가 남편은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아이들이 뭐가 네. 됐든 진짜 좀 뭐 이렇게 그래도 꼬질꼬질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초등학교 뭐 남편이야 자기가 그냥 뭐 빨래해서 할 수 있다지만. 그렇죠. 진짜 아이들은 적어도 옷이라도 깨끗하게, 그 밥이 반찬 많지 않아도 밥에다가 그냥 반찬 한두 개라고 해서 엄마가 먹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라면 끓여 먹여주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냥 뭐 밥 안 굶으면 됐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도리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리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또 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 저 나이, 초등학생인데 저 나이면 결혼도 할 나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나이에는 결혼도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심각한 증상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정이 돈도 부족하잖아요. 외벌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홈쇼핑을 보면서 택배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택배가 집에 쌓이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심지어 뜯어 보이지도 않고 그 택배 상자를 그대로 현관문 앞에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팀장님. 네. 저런 상황이 뭐 사모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열심히 하고 바로,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스타일인데, 만약에 지금 내 집에 들어갔는데 저 집사람이 아이들을 안 챙기고 누워 있다 그러면 먼저 가서 머리 짚어보고 아프냐 물어보고, 밥이 없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택배를 저는 방금 받으면 돼요. 이렇게 머리를 많이 한다길래 머리 한 대 친다 그러실 줄 알았어. 열났나 보고. 열났나. 청소도 내가 하고 내가 물건 못 만들면, 아니 밥 같은 거 못하면 전화하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지났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아까 이 여자분은 사실은 보니까 택배도 쌓아놓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니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우울증이 있나? 아니면 심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심리치료 한번 받아볼래? 아니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볼래라고 조심스럽게, 이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뭐야,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아하. 라고 본드를 피웠다는 거예요. 아하. 그건 아니죠.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아내가 모성애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모든 엄마는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이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건 선입견이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 같은데, 물론 이분이 우울증이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치료받으면 되겠지만은, 그런 말을 황당하게 하니까 남편으로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심리치료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 말하면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정신병자로 본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해결 못하니까 여기 우리 사건반장에 연락 온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황을 쭉 이렇게 묘사할 때만 해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 아내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날 지금 뭐 정신병자를 보는 거야 하면서 막 모성애를 기대하지 마 막 이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또 여론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이거는
소장님이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지금 조금 있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증상은 우울증이 있을 때의 증상이죠. 집이 완전히 다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이들 돌보지 않고 소파에만 누워 있고 그러면서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건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막 만사 그냥 손 놓을 때의 증상은 맞는데 혹은 우울증 약을 뭐 잘못 먹었을 때 부작용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생활을 놓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증상으로 보이는데 이 아내의 말을 보면 우울한 사람 같지가 지금 아는 말투가 문제잖아요. 난 예. 괜찮아, 나는 어. 꼭 모성애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착한 엄마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 이제 요 정도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딱히 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우울증이라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하. 기분이 업됐다가 기분이 다운됐다, 기분이 업됐다, 기분이 다운됐다 이러고 약간의 에너지가 넘쳐서 공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남편이 좀 치료 좀 받자 뭐 이러면 기분이 화가 나가지고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서 조울증 증세가 있고 그 조울증 증세 때문에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아이들도 안 돌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이 아내가 또 회사를 다닐 때는 이 아내의 양육 패턴이나 이런 걸 전혀 생활 습관을 몰랐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 있어 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렸을 때 본인의 집에서의 양육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아하. 본인이 엄마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거나 이런 무책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이거는 아내가 정말 좀 혼나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 큰 타격을 줄 테니까.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장님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면 아이는 뭐가 됐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이 퇴사를 하면서 일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집안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애들을 저렇게 방치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도 회사를 그만둬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 씨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해보고 치료도 받아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나아진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 때문에 이 최 씨는 아내가 바뀌지 않는구나, 아내를 고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포기하는 심정으로 결국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아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경제가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일부러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아유. 그렇게 야근까지 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새벽까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일단 최소한 아이들이 다음날 입고 나갈 옷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옷을 세탁하고 말리고 설거지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하루 종일 방치돼 있던 이 애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기타 등등 하고 나면 새벽 2, 3시가 다 돼간다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진짜.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혼자도 다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업주부인데 집안일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일단 팀장님부터 좀 조언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아내가 사실은 조울증이라든지 심리치료 받는 상태라고 한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찾아가지고 심리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은 그 아내하고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한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집안일에 계속 관심이 없고 아이들한테 건사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아내분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풀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성분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 있나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여성이 안 하면은 남성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를 쓰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설거지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 처가의 어떤 개입 네. 혹은 뭐 친정 부모님 네.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남편이 지금 대신 밤에 가서 빨래하고 아이들 옷 입히고 밥 해놓고 나오고 이런 패턴도 잠깐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도 한참 아이 엄마가 키워야 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내는 어떻게든지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어허. 그게 조울증이라면 조울증 체크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양육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전문가로부터 저는 교육을 받고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그럼 만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이 얘기하신 바대로 진솔하게 그냥 뭐 병원 한번 가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건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가정이 위험하니까 병원 한번 가보면 어때?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좀 전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어떡해요?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방치되고 삼각김밥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꾸짖은 거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키운다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라던가 이렇게 해서 이 엄마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최후 통첩. 네. 아니, 이렇게 하면 나도 그만두겠다, 회사를.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와라.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유지, 어쨌든 제가 뭐 제 입으로 이혼을 얘기를 잘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부인이 아,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맡아서 하시고 누구 도움을 받는 건 잠깐은 될 수 있지만 예.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또 이혼 전문 변호사신데, 진짜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뭐 이혼을 맨날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사례를 듣고 어떻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시니까 또.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다 잘해야 된다거나 모든 엄마가 모성애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안 그런 여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과 법적인 의무로서 부양의 의무는 별개인 거예요. 아이를 돌보기 싫으시고 힘드시고 못 견디시는 분이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정도 상황에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 혼인 생활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누가 이혼을 권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이 인내심의 한계는 금방 그럼요. 생각보다 금방 다다르고 무엇보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의 환경에도 저건 최악의 환경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게 뭐랄까요? 이 사안 자체가 좀 처음에는 되게 좀 뭐랄까 좀 재밌는 황당한 사례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좀 진지한 진단까지 좀 해주시는데요. 꼭 심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받아보란 말들도 해주시네요. 한 가족분은 갑상샘 항진증 걸렸을 때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방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건강검진 꼭 받아봐라. 아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봄꽃향기님 아이들 돌보지 않는 건 방임 학대예요. 파비님 다른 살림은 몰라도 애들 밥은 제대로 챙겼어야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행복하자님은 부인 근처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고 한두 시간 주 2회 정도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